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드린 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요거는 그 명리학에 대한 학문적인 어떤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예, 명리학이라는 학문이 일반적 대개가 물어보면 그래요. 명리학이 어떤 학문이고 물어보면 대개 하는 얘기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냥 사주팔자 보는 거 그게 딱 끝이에요. 그거 말고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배워도 명리학을 배웠다는 사람도 뭐 특별히 이야기할 게 있나요? 특별히 명리학이 배워봤으니까 알잖아. 명리학이 뭐예요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진짜로 뭐 진짜 심오한 학문이긴 하지만 그죠? 내가 배워보니까 굉장히 심오한 학문이고 진짜 굉장히 근거가 있는 학문들이더라라는 거죠. 인문학적 가치가 충분히 있더라라는 거잖아요.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 좀 한번 읽어봐 주십사. 그런 측면에서 좀 정리를 해서 하나 드렸습니다.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달에 지난달이 아니라 104쪽에 맞죠? 104쪽에 기타 신산 12운성 12신사를 했기 때문에 아니다. 맞다. 자, 거기에서 백호살 했습니까? 아직 하나도 안 했나요? 하나도 안 했어요? 아니, 백호살 했어요. 백호살 했죠. 백호살만 했죠, 지금. 네, 그렇죠. 자, 백호살하고 기타 신살의 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공망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호대살이라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특정 간지가, 그죠? 특정 간지란 책의 104쪽에서 특정 간지란 책을 안 가지고 오셨네. 특정 간지란 갑진, 을미 몇 개 있죠. 그 8개죠. 그 특정 간지를 백호대살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특정 간지가 원래 갑진년이니까 갑진이 돌아서니까 이 백호대살에 해당됩니다. 그 백호대살이란 옛날에는 무서운 살로 취급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즘은 바깥에서 피를 흘리면서 객사하는 신사를 백호대살로 과거에 표현했다 이거예요. 백호 호랑이를 말하죠. 근데 지금은 그와 유사하다. 이래서 이제 이 교통사고를 말이 비유를 합니다. 자, 그런 신살이다. 그죠? 그런 신살인데 그런 신살은 연월일시에 따라서 연은 조상님이고 그죠? 그 궁에 따라 해석도 하지만 그 일주 주인이 그 명주는 일주를 말해 일주를 그 일주의 백호대살 자 원래가 여기에 보면 뭡니까? 갑진, 을미, 병술일주라면 자기가 그죠? 백호대살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기에 해당되는 일주는 요 8개 해당되는 일주는 자기가 백호대살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옛날로 말하자면은 이미 그런 상당 객사하는 그런 위험한 신살에 해당된다. 그러면 무속인들한테 가면 의아라고 이제 처방을 해줘요. 무속인들. 그러면 바로 가자마자 저 팔공산 저 계곡인데 그 앞에 갑니다. 그 다음에 가야 돼. 왜? 원래는 갑진년이거든요. 원래 갑진년이기 때문에 갑진이란 글자가 백호대살이잖아. 그래 백호대살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백호대살과의 관계에 있는 병술이면 진술충하잖아요. 그러한 관계 백호대살 일주인데 백호대살의 글자가 와서 그들과 관계가 극충형 이런 게 하면 위험하다고 해서 바로 부잡이 갑니다. 어디로 팔공산 그 골프장 가기 전에 계곡 올라가다 보면 있거든요. 천막 막 쳐놨습니다. 오셔도 뭐 천막 있더라고. 마이에요 오셔도. 허가해놓고 예? 허가해놓고 그러니까 천막도 막 쳐놔도
얼마 전에 하더라고요. 바로 잡혀갑니다. 그런 거 해야 된단 말이야. 그만큼 백호대살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명리적으로 이제 신살로서 이제 일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좀 뭐라고 중히 여기는 그런 신살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그런 이제 그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고, 그다음 괴강, 두 번째 괴강이죠. 괴강이라는 것은 이 괴자가 어떤 괴자입니다. 어떤 괴자와 별 이름 강자라 해서 요 괴강도 보면 경진, 그죠? 경술, 임진, 임술, 여기서 무술까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지의 글자들은 진과 술이죠. 진술. 근데 천간의 글자가 경, 임, 요겁니다. 근데 무술까지는 넣어놨지만 요까지 참고하시고, 그래서 괴강살도 백호대살과 같은 구조의 신살인데 간지가 특정하잖아요. 5개 특정한 간지만 그렇게 친다. 이래서 요들의 글자들은, 그죠? 요 간지가 있다면 괴강살에 해당되는데, 그 밑에 해석해놨죠. 해석은 과격성, 과단하고, 총명하지만 냉정하고, 무정하고, 엄격하고, 굉장히 투쟁성이 짙고, 그 옆에 쭉 나가는 제가 어떠한 조직에 가담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신강사주는, 그죠? 여기서 강직하고 통솔력이 있어 때로는 나라를 구하는 큰 인물, 열사 등이 인물이 되기도 한다. 이런 특징의 괴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과단성이나 강직함이나 이런 것들이 좋게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기도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으려고 하진 않는다. 왜냐? 자기가 잘났다. 이런. 자기가 통솔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말을 잘 안 듣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괴강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괴강살이라는 것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마찰이 많고, 그래서 수모도 많이 겪는다. 자, 이런 얘기고. 그래서 괴강은 이러한 일주들이 특징입니다. 근데 괴강이 만약에 월주에 있어. 그럼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이 또 이러하구나. 연에 있어. 아, 우리 조상님의 이 괴강이구나.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저는 뭐 이런 신살들은 크게 뭐 따지진 않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따지진 않는데, 그냥 뭐 이런 신살들을 많이 보는 신살들을 제가 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놨고, 자, 근데 여기 이제 이 괴강이라는 거, 아까 신강자의 괴강은 어떻습니까? 이 자기가 진짜로 나라를 구하는 그런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강직함이 없으면 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자는 어떻습니까? 신약자는 괴강을 갖고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이 원래 강직해야 되는데 신약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강직함을 갖고 있지만은 주변 그 환경에 압도당해서 그 환경에 배려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에 보면 신약자는 괴강 일주면은 좀 불길하다라고 합니다. 안 좋다고 표현해요. 자, 그래서 그 괴강은 그렇게 일을 하시고, 괴강,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공망이죠. 공망살. 공망은, 이 공망에 대한 분량은 좀 많습니다. 많은데, 따지는 사람 많이 따져요. 이 공이, 이 빈다는 거, 비우다라는 거. 빌공자로 쓰거든. 그래서. 그걸 비우고 망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빌공말사. 자, 이 공망이라는 것은 이것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공망은 따지고 보면 지지에는 12개인데 천간에는 10개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지에 12개, 천간에 10개 딱 하면 뒤에 2개 남잖아. 천간에 없는 게. 요게 공망이라 합니다. 천간에 비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망이라 하는데, 요거는
지금 여기서는 신자진이 이 뭐야 갑자면 이래놨는데 지금 이거 보는 순서는 자 일주 중에서 그럼 자기 공망은 자기가 이제 이렇게 알아놔야 돼요. 묘진 자 일주가 선생님 일주가 아까 토야. 밑에 거 아, 그 유. 기유. 네. 자 그럼 여기 이제 기를 기유 딱 갖다 놨죠, 그죠? 기유부터 짚어 나가면 돼. 천간의 글자를 기준해서 천간은 뭡니까? 임계가 끝이잖아요, 그죠? 그래 유니까 유 위에 기를 갖다 올려놓고 기유니까, 그죠? 그래서 손으로 짚어 나가면 돼. 기 다음에 경, 신, 임, 계 끝났잖아. 그러면은 요 두 개의 글자가 공망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묘 오행상 여기는 목이잖아. 인묘 목 공망. 그러면 목의 오행은 나한테 공망이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토는 목의 오행은 관이죠. 관. 그죠? 그럼 그 관은 나한테 공망 맞았구나. 그 공망이란 있으나 비우고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관은 따지고 보면 뭐 남자 같으면 관이 뭡니까? 직장, 명예, 그리고 또 자식, 육신적으로. 그러나 그들과는 나는 있긴 있겠지만은 내실도 없는 거와 마찬가지겠구나. 그러면 어해야 된다. 그에 대한 그 육친 관계에 있는 것들은 내가 조금 나아야 되겠구나. 이런 거예요. 그 여명에서는 어떻습니까? 관, 명예, 직장, 그죠? 또 이제 이 남편 이런 관계잖아. 그러면 그거는 있지만은 나하고 항상 있지만은 빈 것과 같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가 어떤 그 뭐 현실적 어떤 그런 거는 많이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거예요. 선생님 일간 가르쳐 공망 찾아드릴까? 저요? 예. 저요? 예. 저 일간 아세요? 진사 공망이에요. 공망 안 해? 네. 오케이. 그렇지. 선생님 근데 예? 저 그런데 공망이 왜 그거 뭐고 간이라도 위에 간이 있고 밑에 간이 그게 천간에 간이 있을 수도 있고 밑에 뭐 지지의 간도 있잖아요, 선생님. 천간이 다시 천간의 간도 있고 지지의 간도 있는데 만약에 지지의 간이 공망이다. 그러면 천간의 간은 괜찮아요? 지금 이거는 해당 어디 됩니까? 이건 지지. 지지만. 근데 그걸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이 위에는 천간 글자가 붙어요. 그래서 이 위에 글자는 해당 안 함. 지지에 해당되거든. 근데 간지가 만약에 이거 목공망인데 목 위에 올려 갑이 붙었다고 해서 이 갑까지 있고 이건 목이니까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갑이 아니고 경이 붙었다. 경인 이런 경이 붙 경까지 공망 no. 그죠? 또 요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운에서 오는 거는 어떻게 돼요? 대운에서 오는 공망. 그래 올 수도 있죠. 예. 그럼 그 천간은 만약에 갑인이다. 같은 글자가 오면 같은 노형의 글자는 아니잖아요. 같은 노형의 글자가 오면 관계가 없지는 않은 거죠. 같은 노형의 글자라면 그 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왜? 뿌리가 되거든. 그 오는 것이 뿌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야를 데리고 온다 이래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현실적으로 갖고 와야 되는데 공망자루를 하나 데리고 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위에 데리고 오는 야도 관계가 있는 거잖아. 근데 영 틀리게 예를 들어서 뭐 경, 무, 인, 그죠? 이렇다면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된다는 거죠. 또 이해되시죠? 근데 공망은 이렇게 표현한다. 근데 많이 따지는 사람들은
저는 사실 잘 안 가져요. 저는 신살 많이 안 따지는데, 책에 이제 해놓은 이유는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알아야 된다는 것. 많이 따지고 안 따지고 떠났어. 그거는 이제 각자의 것이고.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그걸 공망, 어떤 사람들은 공망은 계약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나름 좀 중요한 뭐 어떤 계약을 하거나 뭐 이런 거 있을 때는 공망을 살펴야 돼요. 조금. 그래 보고, 공망이면 내한테 불리하잖아. 그래, 그 날짜를 피해서 하려고. 시험처럼 미리 이제 내 공망을 알면 그 달력 딱 보면 이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 이제 이런 환자들이 나오는 게 있으면은 만약에 고날에 해당되면 그러면 미루든지 땡기든지 있다니까. 괜히 그날 해가 또 헛다리지고 뭐 아니 계약상에 조금 손해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공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됐죠? 자, 공망이 그런 것이다. 그런데 여기 분량 볼게요. 자, 이 공망 찾는 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공망은 유체무현하다 이 말입니다. 이 뭐하면 있으나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거예요. 있기는 있어. 너 예를 들어서 뭐 남편 관이다. 그럼 관은 남편이다. 남편 있지. 그런데 나한테서는 남편의 역할을 못 한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연의 공망 맞서, 월의 공망 맞서, 그러잖아요. 또 시의 공망 맞서. 그럼 그들 위치에 있는 육신적 관계와 관계는 공망에 해당되는 거는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위치 공망 한 장 넘어가는 거 있네, 그죠? 연간, 연지 뭐 이런 데 간지에 따라서 간지가 이제 같이 있는 경우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걸로 대신하고요. 육신공망 나오네요. 107쪽으로 넘어가면 육신공망, 상망공망, 정관이 공망이냐, 뭐 평관이 공망인지 따라서 요 한번 보시면 되겠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관공망 모사다계하고 영웅적인 기질이 있고 정치 성향이 강하고 외교력과 보수 기질도 있고 지도력은 있으나 방골적이거나 그죠? 반체제 성향으로 혁신적인 일을 좋아한다. 남명은 자식과의 인연도 그러다. 이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 관이 평관의 관이라면 평관은 평관적 성향을 이야기하잖아요. 평관적 성정을 이야기하잖아요. 성정. 거기에 관을 맞으면 원래 평관적 성향이 보면 어떻습니까? 좀 투쟁적이기도 해요. 투쟁적이기도 하고 어떤 그 법을 초월하기도 하고 굉장히 카리스마도 있어 보일 수도 있고 신강에 의하면 뭐 이런 게 있는데 또 그게 그 글자가 공망 맞으면은 그를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인데 원래 그러나 그걸 이제 반체제적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만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108번에 삼재살 나와요. 삼재살. 그죠? 삼재살. 아까 이야기를 아까 기초과정 할 때도 뭐 위에도 삼재 이야기 잠깐 나오는데 삼재살. 전에 선생님이 저한테 삼재 선생님 입장은 삼재를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하던데 삼재도 다 똑같은 삼재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거 있는 삼재도 있고 학문적 얘기입니다. 근거 있는 뭐 해당되는 삼재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 삼재를 나는 삼재 많이 타더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때마다 다 다르죠.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우리는 삼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재 보는 방법은 자, 일단 책에 있습니다. 삼재 보는 방법은 삼합의 끝글자 자, 밑에 네모표 있죠. 삼합의 신자진 밑에는 신자진생 위에는 임묘진전 이래 돼 있죠. 그 칸 안에
그래 신자진생은 그래 신자 삼합으로 이제 이렇게 지니까 일단 삼합으로 본다 하는 자체가 뭐냐면은 띠를 기준하잖아요. 이거는 과거 고법 당사주적 때다 이 말입니다. 당사주적 보던 것을 아직까지 그대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띠로 본다는 것은. 지금은 전부 일주론이거든요. 일주론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아직 본다라는 것은 그 삼재가 과거의 옛날 것을 아직 쓰고 있구나. 이래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근데 보는 방법은 그 띠가 자, 우리 삼합이 4개나 있잖아요. 일단 원래는 자, 이래 한번 볼게요. 각각의 생지는 인이라는 생지와 사란 인사 신해가 그죠? 생지가 각각이 왕지와 고지를 합쳐서 삼합을 이룬다. 이는 인오술 그죠? 범띠와 말띠와 이제 이거는 뭐 기초적인 얘기니까 개띠가 삼합이 되고 사는 사뱀띠는 사유추 닭띠와 소띠고 신은 어떻습니까? 신자진이고 그죠? 해는 해묘미죠. 이렇게 이제 이 각각이 삼합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보는 것은 요게 끝글자잖아. 끝글자. 그죠? 요 끝글자 앞에 2글자. 술 앞에 2글자는 뭡니까? 신유잖아. 요거는 신이나 유라는 글자와 직거. 다시 말하면은 범띠, 말띠, 개띠는 그죠? 요 앞에 2개 글자 신유. 그죠? 신예 요때 삼재가 들어와서 눌러 앉히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사유축 뱀띠와 닭띠와 소띠는 요 앞에 뱀띠와 닭띠와 소띠는 끝글자 앞에 2글자 요때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들어왔다가 눌러 앉히고 나가고 이건 아시겠죠? 신자지는 원숭이띠와 쥐띠와 용띠는 용띠 앞에 2글자 요때 들어왔다가 눌러 앉았다가 나간다. 띠가 거의 3개의 띠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해묘미도 마찬가지고 해묘미 그 띠가 삼합의 띠가 제일 끝에 있는 글자들 진술중미 끝에 있는 글자들이 그 앞에 2개 들어왔다가 눌러 앉았다가 나간다. 이렇게 삼재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삼재 찾는 방법은 알겠죠? 삼재 찾는 방법. 그럼 원래는 이제 진년이기 때문에 신자진에 해당되죠. 원숭이띠와 쥐띠와 용띠가 원래 재작년에 들어와서 작년에 눌러 앉았다가 원래 나가려고 한다라는 거잖아요. 요 말입니다. 그러면은 신이라는 글자와 자라는 신의 양의 금과 요거는 음의 수와 그죠? 그 다음에 요 진이란 글자와의 관계. 그래 결국은 신자진 이 글자가 신자진의 글자가 인묘진이란 글자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자 여기서 요 앞으로 살짝 넘어가면 12신살 했잖아요. 12신살. 12신살은 우리가 뭐로 봤습니까? 아까 일주론으로 봤잖아. 근데 과거에는 왜였냐면 12신살은 삼합의 끝글자가 삼합의 끝글자 다음에 글자가 급살이에요. 그것들하고 또 같은 맥락으로 웅쳐보는 거라. 왜냐하면 다 당사주적인 거니까. 그럼 보면 어떠다. 다음에 끝글자가 요걸 놓고 보면 원숭이띠나 쥐띠나 용띠나 다 급살이나 절지가 여기에요. 급제, 천지, 연월, 망장, 반, 역, 육, 화계살이 오고 원래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절태양생 욕대근왕 쇠병사 묘지이고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묘지란, 그죠? 자, 이 세 개의 글자들은 여기 이제 12운성으로 보면 병사묘가 되고, 그죠? 이 띠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병사묘가 되고, 그 다음에 12신살로는 뭐 된다? 끝제천지 연월망장 반역 육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여기 또 쓰여지겠죠. 요게 원래 그러면은 결국은 삼재란 신자진 이 세 개의 띠들의 삼재란 원래는 2년 전부터 들어왔어요. 2년 전부터 들어왔는데 인년에는 이미 이 세 개 띠들은 쥐띠나 야들띠는 2년 전에 인년에는 병지에 들었고 역마살에 해당됐다. 역마에 병들었다 말입니다. 그럼 병이나 쇠병, 병이라는 쇠약한 쇠지에서 쇠지란 왕한 상태에서 물러난 상태에서 병든다는 것은 이미 내가 몸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을 써라 하는 거든. 병들고 몸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상태예요. 몸을. 그런 상태의 역마와 같이 있다. 다시 이야기해보면은 역마기가 있고 병들 운기가 있다. 병들고 죽고서 묘로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이 삼재가 이렇단 말이에요. 다 그렇거든. 그렇기 때문에 12운성 12신살론적으로 보면 이러하기 때문에 병들고 죽어서 묘로 들어가는 운인데 이 세 개의 운이 그래서 삼재예요. 세 가지 재앙이 붙는 거라. 자, 그런데 음양오행 상생 명리 학문적으로 본다면 그건 또 좀 다르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아까 내 표지 들었는 거 보면 병사묘는 병들고 죽어서 묘로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이잖아. 그죠? 그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을 보면 역마살이란 정거장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말이 길을 걷다가 잠시 머무르는 정거장을 의미하는데 이거 역마라 하는 거지 그런 거고, 이 하는 말들은 역마가 해당되면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가 느끼는 기분은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다니고 이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는 거. 그러면 그러다가 병든다 이 말입니다. 육해살은 어떻습니까? 가족에 해가 많고 이런 거거든요. 고통, 병고 이런 얘기예요. 실패가 자꾸 잦아들고. 그래 이제 화개는 화려했던 걸 다 덮어야 되는. 그래 이제 이걸 따지고 놓고 보면 이 세계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래서 삼재다 말이에요. 학문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경금은 신금은 원숭이 되는 이거 뭡니까? 인이라는 글자와 인신충이에요. 그죠? 요거는 인신충이기도 하고 인사신형이기도 해요. 그래서 충형이다 이 말입니다. 충형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러고 이 경금은 여기 있는 천의 기운의 경금은 이 자리가 절지예요. 그래서 이 자는 병사묘를 떠나서 12신살, 12운성 과거에 당사주적 시절 그 조금 오래된 묵은 근거가 얼마만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에 대한 학문을 뒤로 하고라도, 그죠? 명리학적으로는 인신충을 하고 신은 인자리가 절지고 기운이 높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충형을 하니까 신이
자, 종합해 보면 병드는데 역막기도 있고, 자, 요것만 봐도 움직이다가 뭔가 병들 수 있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략적 학문을 보니까 이거 역마입니다. 이 두 글자가. 역마가 충형한 거예요. 역마가 충형한데 역마의 기운을 느낀다. 그죠? 그 기운이, 화살의 기운을 느낀다. 그러면 뭔가 이동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겠죠. 그러면 그래 하다가 충돌이 생기고, 그래 하다가 형의 틀에 갇힌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좋은 거 없잖아요. 이래서 요 띠는 이 삼재의 덜 삼재 때 주의해야 된다. 이미 원숭이 때는 한 3년 전에 아마 사고 나도 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는 쥐띠는 덜 삼재 때 어떨까요? 이렇게 학문적으로 봐야 되는 거라. 학문적으로 보는 건 뭐다? 우리가 근거 있는 거는 충형, 상생, 상극론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의 천간의 임수는 요 때에 요 글자와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상생, 상극에서 수생목 하는 거고. 그러잖아요. 해자, 축, 인. 그리고 자는 인과 가깝다. 이거잖아요. 생해주는 관계예요, 그냥. 자, 생해주는 관계다. 그러면은 자는 내가 생해주는 게 뭔가, 내가 하나 놓는 것과 기운은 같은 맥락이다라는 거잖아요. 생해주지만 나는 힘이 빠진다라는 거잖아. 그죠? 뭔가를 생해주지만 힘이 빠진다. 자, 그 다음에 자는 인이라는 글자와 관계 상생, 상국 노릇은 상생을 하고, 그냥, 그 다음에 또, 이 형충파해를 찾아봅니다. 이게 뭡니까? 그냥 격각이에요, 격각. 격각도 하나의 신살이에요, 그냥. 보는 신살. 그 격각사는 상문조객이라고 합니다. 상문살, 조객살. 주변의 환경이 그래야 되지만, 내가 조문 가야 될 그런 환경이 생길 수도 있다. 근데 신살로, 그것도. 그렇지 않고 오행의 상생상국론을 본다면 수생목하는 관계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살을 따진다면은 아까 여기서 병들고 뭐 하듯이, 그죠? 그렇다면 어떻다? 격각이고 내가 조문 갈 일이 생기겠구나. 그럼 아예 주의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러한 관계들을 연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이나 용띠는 인이란 글자와 덜삼재 때 어떤 관계입니까? 다르잖아. 신이란 글자와 자라는 글자와 진이랑 각각이 삼재라서 한꺼번에 같이 돌아가지만은 해석은 달라요. 그 글자의 관계가 다르다니까. 세 개를 같이 묶어 놓으니까 병사묘가 되고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이 된 거지. 글자 하나하나와 따져보면 야는 가장 크죠. 야가 가장 큰 거예요. 여기가 절지면서 학문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그럼 좌는 또 격각에는 그 신살을 갖다 붙여서 그렇고 뭐 상문이 될지 조객이지. 그 격각살이다. 또 그다음에 지는 뭡니까? 같은 목이에요. 같은 방합이라. 한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방향을 보고 있는 거는 친근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띠는 여기에서는 삼재가 들어왔다 하지만은 다른 거에 비해서는 느낌이 덜하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삼재가 아니다. 근데 뭉쳐보니까 병사모, 이거는 다 공통적인 거지. 12운성과 12신은 공통적으로 병사모가 들어오고 역마살, 화개살, 육해살, 화개살이 들어왔지만은 글자 하나하나를 놓고 분석을 해보면 학문적으로 상생상극을 놓고 보면은 글자가 안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삼재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묘는 신이라는 글자를 놓고 묘는 보면 절대 기운이 아주 없어요. 이 기운은 뭡니까? 그걸로 수렴하고자 하는 기운이고, 신금은 여는 이미 성장하고자 하는 기운이에요. 그게 반대적 기운이에요. 그런데 봄에 성장하고자 하는 기운에 신금이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
이 글자는 이 삼재에 상당히 힘들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또 이거 12신살 12 이게 아니라 글자로만 봤을 때 그런 거고, 자라는 글자는 또 이 묘는 자묘형이에요. 형. 우리 형 배우잖아. 자묘 형살이거든. 자, 그럼 묘년에는 쥐띠는 인년에는 신살로서 격각이라 하고 뭐 조객살이라 하고 하지만은 묘년에는 그나마 묘년에는 자묘 형살이구나. 자묘 형이란 또 뭔가 그 틀에 얽매이는데 차칫 그 환경마다 다르겠지만은 뭐 사랑을 뭐 외롭게 느껴진다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랑에 튕기 갖고 내 혼자 뭐 이래 한다든지 뭐 그러한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안 좋은 거죠. 이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지는 묘는 용띠는 묘년에 삼재를 하지만은 지인이나 용띠라는 글자는 인연도 목이고 묘목도 목이에요. 묘목이 있으면 지는 묘목에 갖다 붙습니다. 좋아해요. 같은 방향을 보는 한 방향으로 보거든. 그런 삼재적 큰 의미가 없다니까. 근데 12운성 12신살을 보니까 병사묘고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인 거지. 실질적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다 해봐야 돼. 여러분 얼마만큼 진짜로 삼재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지를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진년은 작년에 진이란 글자를 보면 목의 이 구간에서는 삼재를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왔다라면은 뭡니까? 이걸 갖다 붙이면 그렇지 뭐. 차라리 가장 크게 왔는 거는 이 원숭이띠예요. 원숭이띠들이 아마 가장 이때에 힘들게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쥐띠. 그 다음에 용띠. 용띠는 오히려 이게서 큰 뭐 내 본인의 뭐 활동성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얽매여 갖고 다른 사람 일에 너무 일 도와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너무 일 도와주다가 내가 다쳤다. 삼재값 하네 이거 할 거예요. 어떤 그러한 형국이지. 내가 어떻게 뭐 해가지고 이런 건 아니거든. 근데 원래는 날 삼재가 돌았어. 그죠? 갑진이가 날 삼재가 돌았어. 또 같은 맥락으로 원숭이띠는 진년에. 원숭이띠는 진년에 어떤 이 좋지 않은 걸 찾는다면은 그렇게 좋지 진이란 글자와 좋지 않은 실제적으로는 좋지 진년에 여기 신이란 글자는 진년에는 인묘와는 달리 삼합의 글자예요. 다정함을 느낀단 말입니다. 다정함을 자가 아니라 뭉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내가 하는 일에 굉장히 나와 같은 뜻이 같은 사람들이 잘 만날 수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그게 삼합으로서의 삼재로서의 느낌은 그냥 이거 병사모 화개살은 뭡니까? 내가 모든 걸 덮어야 되니까, 그죠? 겉과 속이 그죠? 좀 달라야 되는, 그죠? 이제 그러한 환경들이란 거죠. 내가 많이 좀 참아야 된다는 그러한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진과 이 원숭이띠가 진이라는 글자를 만나면 이거는 양의 금이거든요. 양의 금이거든. 양의 금이기 때문에 진이라는 글자를 만나면 그렇게 악보다는 우호적이다. 여기는 유금이 여기 안 좋아요. 12운성에 오히려 들어가야 되는 이 묘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이 있지. 여기서는 그렇다. 12신자진 삼합에 이 12운성 12신살에 해당되는 거지. 지금 신살 요거 하나를 놓고 신살은 요래 보지를 않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된다. 그 자는 자진 삼합이니까 자진은 어떤 지는 삼합만 좋아갖고 내 왕의 삼합인데
지 본연의 것을 모릅니다. 이제 자한테만 가는 거지. 이러니까 쥐띠는 어여 보면 또 그러하지만 이걸 또 진이란 해에 쥐띠는 주변 사람인 거죠.